만약 여러분의 수입이 지금 제로인데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장 뭘 팔아야겠죠? 내 시간을 팔든 노동력을 팔든 해야 될 겁니다. 다 세일즈죠. 자, 문제는 저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찐 문과 출신인데요.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가 국내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 인프라 대기업, 탑3 빅4 대형 컨설팅 펌들과 잇따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책 덕분이었습니다. 제 영상은 이미 세일즈 고수분들이나 잘 나가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예 경험이 없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멘트가 죄다 안규호 안대장님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세일즈 고수 안대장님의 컨텐츠인 이 멘트가 죄다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이 가장 세일즈 오리엔티드된 세일즈에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세일즈가 아닌 갑의 세일즈를 가르칩니다. 이게 좀 생소하죠. 우리가 세일즈 하면 뭔가 이거 좀 사주시겠습니까? 뭔가 좀 굽신굽신 거려야 될 것 같고 저자세로 이렇게 누군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일즈가 아닙니다. 정말 옛날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세일즈는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사게 하는 거죠. 내가 전문가가 돼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렇잖아요. 의사가 진료할 때 어떠신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으세요? 어디 가서 피 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전문가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뭐가 문제죠? 하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위자에게 특히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 그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세일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일즈도 여러분께서 전문가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상품과 내 서비스에서만큼은 확신과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가망 고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좋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갑의 세일즈에 대한 마인드 세팅은 물론 카카오톡 쿠폰 전략 같은 좀 구체적인 스킬까지 알려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이 책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원리는 가치입니다. 가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요. 근데 쇠고기가 저 앞에 있어요. 살치살이 한 근에 8만 원입니다. 이게 원래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건데 지금 8만 원 정도 내렸네? 그럼 어머니께서 이야 정말 싸다 너무너무 싸다 하시면서 구매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 옆으로 좀 더 가니까 상추가 나와요. 상추가 원래 1,0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소쿠리에 1,500원으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서 안 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쇠고기와 상추의 비유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정말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가치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내가 솔루션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상품이 쇠고기인지 상추인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8만 원과 1,500원. 절대값으로 치면은 쇠고기값 8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쇠고기의 8만 원은 굉장히 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쇠고기라면 우리 제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 야, 이 정도 가격에 나온다고 이게 이런 귀한 것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쉽게 세일즈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상추로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다면은 이거 쇠고기값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더 디스카운트, 더 디스카운트, 더 디스카운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상품은 쇠고기인가요? 아니면 상추인가요? 여러분의 멘트 하나에 우리 서비스가, 우리 제품이 쇠고기가 될 수도 있고 상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훌륭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 서비스와 우리 제품군 내에서 우리가 탑인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어느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지 가망 고객 입장에서는 아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깎아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멘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멘트가 죄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언론의 프레이밍 이론을 좀 접목시켜서 세일즈를 하거든요. 프레이밍,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은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세일즈 멘트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 유료, 할인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무료, 혜택, 업그레이드. 우리가 굳이 쓸데없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한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거죠.
프레이밍 전략입니다. 아예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장기 계약을 맺으면 고객이 오래 유치되니까 좋잖아요. 자, 장기 계약을 제한한다고 보면은 3년 계약을 해보시죠. 자, 2년짜리 계약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열심히 끌어와서 할인도 해주고 패키지 혜택도 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혜택을 2년 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3년간 고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좀 다르죠? 장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혜택이잖아요. 그렇게 프레이밍을 탁 박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을 오래 유지하니까 좋고요. 저는 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좋고요. 서로 일석이조, 상부상조, 그리고 윈윈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하면 사고 싶을까? 장문정. 세일즈 마케팅 세일즈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멘트를 실질적으로 주거든요. 이것을 내 상황에 맞춰서 좀 변형해보는 거죠. 살짝 바꿔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총 9가지 멘트 전략이 있는데요. 타깃 언어, 시즌 언어, 공간 언어, 사물 언어, 공포 언어, 저울 언어, 비난 언어, 선수 언어, 그리고 통계 언어까지. 타깃 언어는 고객의 급소가 어디인지, 누구를 공략해야 이기는지, 그리고 타깃을 공략할 때 체크리스트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고요. 시즌 언어, 계절과 멘트를 연결하는 노하우, 시간대별 가장 잘 팔리는 멘트 전략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간 언어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 어떤 멘트를 해야 효과적으로 소구가 되는지, 팔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찰한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 멘트를 내 상황에 맞게끔 갈아 끼우시면 돼요. 사물 언어는 시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주고요. 공포 언어는 이 시연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물 언어와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에어로졸처럼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쫙 올라오는 거, 그 영상 한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경각심을 주고 공포심을 확 불어넣어 준 다음에 이 제품을 쓰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이제 공포 전략인 거죠. 전 이 중에서 저울 언어, 가끔 비난 언어, 그리고 통계 언어를 곧잘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죠, AI도 있죠, 의료도 있죠, 농업도 있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뭐 테크, 가전 쪽이라고 했을 때 땡땡 업체가 굉장히 뎁스 있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7만 불에서 9만 불, 10만 불 이렇게 굉장히 비싸죠. 뭐 그렇게 하면 1억 원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떤 플랫폼은 3만 불에서 5만 불, 한 5천에서 6천, 7천만 원 정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들여서 금융 섹터 하나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게 볼 수 있지만은 다른 분야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죠. 근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전체 산업군 데이터를 다 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금액대는 10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춰버렸어요. 뎁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저울질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비용도 합리적이면서 기능이 뛰어난 것을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께서 어떤 시장 데이터를 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리서치를 하다가 어느 리포트를 발견합니다. 한 주제에 4,000불, 5,000불, 6,000불 하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 100페이지면은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페이지, 많아야 그렇고요. 한 섹션, 통계 몇 개만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 리포트를 사야 되잖아요. 그 통계 몇 개 때문에. 하지만 R&D 비용으로 그런 리포트 한 서너 권, 네다섯 권 구매할 정도의 예산이면은 차라리 그 예산으로 우리 라이센스를 2년이나 3년 이상 정말 무제한 다운로드 하면서 그런 리포트들을 오히려 여러 데이터들을 직접 인하우스에서 소화하시면서 한 200개, 300개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이 리포트는 이 주제만 다루고 있는데 비싸. 근데 이 라이센스는 전체 주제를 다 다루는데 이거 리포트 몇 개 구매할 정도의 예산이야. 이러면은 각이 나오잖아요. 저울질 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저울 언어가 되겠습니다. 경쟁사와 경쟁 상품을 면밀히 공부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제품, 상대방 서비스, 우리 서비스 그것을 정량화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상품이 어느 지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울 언어랑 비난 언어는 너무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증거가 남게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은은하게 사용하셔야지 오히려 또 역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결과로 말한다. 제가 경영학과 교수라면 1학년 학생들한테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원초적인 핵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영업이거든요.
뭔가를 판매하는 거죠. 자, 이걸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 없이 바로 쉬운 개념부터 딱딱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어카운트 매니저가 뭔지, 키 어카운트 매니저가 뭔지, 뭐 지역 매니저, 컨트리 매니저 이런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해서요. 가망 고객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해줍니다. 무엇보다 나만의 가망 고객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 가망 고객을 어떻게 나의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까지 하는 그런 구매자로 전환시키는지 이런 요령들과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책에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일즈라는 게 가망 고객을 만들어서 니즈를 확인하고 우리 상품이 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어필해서 결국은 계약까지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세일즈 퍼널, 영업 깔때기라고 부릅니다. 계약 체결은 클로징이라고 하고요. 근데 클로징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고객 만족과 고객 성공 그리고 재계약으로까지 이어져야 우리의 세일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B2B라고 한다면 거래처별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하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이고요. B2C라면은 해당 고객과의 세일즈가 어느 단계쯤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CS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파일이 바로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굉장히 잘 이 책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준생이어서 나를 팔아야 한다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들이 고객이 되겠죠.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내가 다음 단계가 뭐고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보면서 놓치지 않게끔 빠지는 것이 없게끔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쭉 보셨다면 아마 뭔가를 팔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영상에서 언급한 사례만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일즈의 굉장히 중요한 코어 본질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 사례들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익히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을 끄시고요. 밀리의 서재를 켜시거나 아니면 예스24에 들어가셔서 책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책을 꺼내서 읽으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사례가 다 재밌어서 하루 한 2-3시간씩 총 일주일이면은 1회독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세일즈를 무조건 하게 됩니다. 고객에겐 고민과 문제 해결의 가치를 주시고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